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수조TV의 손수조입니다. 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주중대사관 앞에서 멸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전 청년 대변인인 김정식 군을 오늘 손수조TV에 모셔서 아니 이 중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나도 멸공 페스티벌 갔잖아요. 네, 지난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매주 금요일마다 네.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지금 하신 거죠? 1월부터 시작했고요. 1월 말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계속 회차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시고 명동에 있는 외국인들도 반응이 훨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멸공 페스티벌을 거의 또 본인 돈으로 사비로 다 떨어요. 아니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날라가요. 제가 부자라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그렇진 어떻게 않고. 그거를 네. 기획을 하시게 되셨는지. 기획이라기보다는 사실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반중 정서가 제일 높은 국가 1위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81%. 와 높다. 네, 중국 높습니다. 싫다 높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막연한 분노감이나 혐오 정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좀 알려주세요. 그냥 단적으로 작년에 가장 대한민국 열받게 했던 거 뭐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길거리에서 똥 싸는 중국인. 왜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중국인이 그렇게 대변을 보죠? 예? 대한민국과 아니 이웃 국가라고 하면은 얼추 뭔가 에티켓이라던가 이런 게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웃 나라에 있는데 그렇게 싫어하겠습니까? 똥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 한반도에서 어떤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의 옛날 역사라고 말을 하는 그 근대 국가들은 전부 다 그 중원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그 국가들로부터 생존해온 역사입니다. 철천지원수네. 밟혀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생존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 거야. 좌파들은 일제가 35년, 36년 무단 통치를 했죠. 그리고 뭐 임진왜란 2년이 있었고 정유재란 뭐 2년까지 포함해서 길게 임진왜란 7년 보면은 그냥 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말 이 치욕의 역사를 겪은 건 50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근데 중국은 반만 년의 역사 동안 이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자기네 속방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역사란 말이죠. 똥 싼 거에서 끝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철천지로 원수가 이게 사실은 DNA에 각인되어 있는 그만큼 싫은 거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이 DNA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80%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게 그렇죠. 반중 정서가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 멸공을 외치면서 네. 주중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침략받고 있다. 저희가 계속 멸공 행진을 이제 명동 일대를 저희가 행진을 하는데 중국 대사관을 둘러싸서 행진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공격받고 있다. 누구로부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요즘의 전쟁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물리적인 폭격을 가하고 그런 류의 전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양태가. 특히 이런 뭐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문화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모든 다방면에 걸쳐서 그 나라를 속국화시킨다. 그렇죠. 무장 해제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싸워야 될 때, 대적해야 될 때 무장 해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할 의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미리 만들어두는 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고 이거를 중국에서는 초한전이라고 부릅니다.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푸바오가 간다고 눈물 흘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물론 정말 그런 게 맛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유행이라고 하니까 즐기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고요.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는 다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중국 문물이 막 쏟아지듯이 들어왔단 말이죠. 문재인이 중국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했던 얘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삼국지를 즐겨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문화 속국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쏟아져 들어온 것들이 대한민국 뭐 언론사, 뭐 JTBC라던가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어떤 이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중국 그룹이 막 몇백억, 몇천억대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고 아니 여러분 마라탕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마라탕 시켜 먹자 이렇게 해서 아셨나요? TV에서 예능에서 갑자기 마라탕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탕후루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비가 된 게 뭔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외로 퍼뜨리는 이런 한류 자연스럽게 정말 외국인들이 좋아서 즐기게 되는 거는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이지만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타겟팅해서 들어오는 거는 문화 침략이고 바로 공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스물스물 우리나라의 우리 주변에서 문화에서부터 해서 왔던 그런 현상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꼭 폭격받아야 전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 자원이든 기술이든 문화든 이런 거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은 공격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네. 또 굉장히 이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딱 짚으면 왜 우리가 이 탄핵 국면과 함께 멸공, 중국에 대항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딱 이제 정립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죠? 중국인들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왔다는 거. 네. 제가 안 그래도 어떤 저 지인분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세요. 네. 근데 중국인이 한국에 되게 우호적인 중국인이 말을 하더래요. 중국인 유학생들은 다 그 학교마다 대표자가 있대요. 대표자가 두 명씩 있고 네. 그 두 명이 그 모든 유학생 그 학교의 모든 유학생을 다 관리를 한대요. 중국인뿐만 네, 아니라 매주 그거를 한 다음에 대사관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대사관에 네. 그러니까는 어떤 중국 공산당 라인에 있는 어떤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넘어온 그 이상 중국 공산당 영향권 안에 무조건 있다. 있죠. 무조건 있죠. 그리고 저희가 뭐 멸공 페스티벌이니 이런 걸 하니까 뭐 외국인 뭐 이제 우리 유학생들 뭐 대한민국 그런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중국 대사관은 뭐 중국은 외국에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찔러대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 그 대학생들이 집회도 가는 거예요? 집회도 나왔었죠. 예, 예.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예. 그때 한남초등학교 앞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 집회, 그 네. 반대 집회 하실 때 거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잠입을 해서 얘네는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하나 누가 와 있나 이런 걸 봤어요. 위해서 좀 이렇게 가리고 많이 갑니다. 가리고 가면은 중국어가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그 여자 연설한 그 사람 샤오미폰 쓰고 어떤 저는 휴대폰 보니까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더 심각한 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컸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은 부정선거를 한번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라는 차원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감사도 안 받으니까 선관위가. 근데 네. 지금 지난 1월 28일 날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 때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아예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어디에서 지금 그거를 다루죠? 제가 딱 한 군데 봤어요. 본 적이 없죠. 펜앤마이크 한 군데 봤습니다. 유일한 정론 언론. 예. 아무 데서도 그걸 다루지 않더라고요. 아니 캐나다 정부 공식 보고서가 장난입니까? 미국의 전문가들도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유 진영 특히 인도 태평양 그 연안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입니다. 선거에 개입해서 친중 정치인들을 이 적대국에다가 많이 심어놓는 것. 맞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인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전 세계 곳곳으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거나 어떤 식으로 언론이나 이런 정책에 다 넣어가지고 공산주의화 하려는 게 네. 1대1로 그들의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1대1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50년까지 우리는 미국을 넘겠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미국을 넘는다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태평양이 넓잖아요. 네. 미국 너네는 태평양 동쪽을 먹어. 하와이 동쪽만 먹어. 그 서쪽은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아시아 건드리지 마. 우리가 다 먹을 거야. 그게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도련선이라고 나와요. 그게 섬들을 이어서 바다에 있는 섬들을 이어서 선으로 해서 그거를 자기네 영역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이 있습니다. 그 1도련선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연안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도련선은 일본 외해 쪽이죠. 그 바깥쪽으로 나가고 3도련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의 서쪽 라인까지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을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전 세계의 질서가 지금 아메리카가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사실 제해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게 옛날부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함대가 가장 강성할 때 그 국가의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영국이 이제 다 저물어 가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항행의 질서를 딱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해적들을 다 소탕하기 시작해요. 뭐로? 아주 강력한 군함으로. 예전에 일본이 이 미국에 맞섰던 때가 이 해상 군함이나 이런 게 가장 강력했을 때가 미국이랑 맞설 수 있었던 때였고 다행히도 미국이 이김으로써 이 전 세계가 자유항행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그 연안을 다 틀어막겠다 이거예요. 이쪽은 전 세계의 많은 물동량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들이 거기를 지나거든요. 거기를 틀어막고 있으면 그렇죠. 자기네가 왕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 신중화 제국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목표인데 그렇죠. 그거를 신중화 제국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조금 아름답게 표현한 게 중국몽입니다. 중국몽. 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1대1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견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쭉 주셨는데 그 중에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주의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현재 중국의 계략이다. 이 속국이라는 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처럼 막 군홧발로 대한민국 땅을 짓밟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시에시에 하자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데 셰셰명 그리고 대한민국이 소국이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산봉우리라고 하는 놈이 하는데 대통령을 이미 했었는데 왜 굳이 막 물자 공격해가면서 자기네 전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욕먹어가면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 쳐들어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BTS 팬들 아미분들께서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그럴 필요 그런 없다. 식으로 안 해 중국이. 아 중국의 셰셰 하는 사람 정치 고맙습니다. 대통령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 이건 속국이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이 댓글로 그렇게 지난 대선 때 공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마오당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이재명 황제 폐하 막 이렇게 쓰면서. 예. 근데 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멸공 페스티벌에 가장 발작 버튼 눌린 사람이 있다면서요? 최초에 우선 1차 발작 버튼 제일 웃기더라고요. 전 너무 웃긴 게 윤미향 의원 여러분 아시죠? 윤미향 제 1호 발작. 자, 예. 일본 대사관 앞에서 33년 동안 반의를 외치던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지고. 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아픈 역사를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장세워서 자기가 착복하고 할머니들한테 후원금 들어온 거 자기가 다 횡령하고 이런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 법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게요. 여러분 아시죠? 윤미향이라는 이 여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친 후에서야 유죄 판결이 나와서 국회의원 요즘에 1억 6천까지 이제 자기네가 임금을 올렸다고 하죠. 1억이 넘는 연봉을 4년 동안 다 받은 거야. 이거는 그냥 다 받아 먹었다고도 못해요. 다 받아 처먹은 처먹었습니다, 진짜. 그런 나쁜 여자가 처음 발작 버튼이 눌려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중국 대사관에서 멸공을 외치는 세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천천히 노할 일인 거야. 진짜 웃기죠. 그러면서 그거의 후타로 좌파 언론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발작했네. 2호 발작. 좌파 언론사들 외교는 등한시한다. 외교는 누가 생각하나? 아니 문재인 정부 반일 감정 조장 때는 마치 그게 당연한 듯이
그런 외교요?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혼밥하고 기자들 그 중국 경호원들한테 두드려 맞아도 아무 말 못하고 그게 외교입니까? 아니,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MBC가 하고 있는 짓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슨 자기네 100주년 기념을 한다고 지금 엄청난 세트장을 막 만들고 있대요. 아 진짜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국 가서 혼밥 8끼 먹고 자기 취재하던 취재원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병원 실려가는데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진짜 그 기자님 제가 하여튼 그 기자님 요즘에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도 하네요. 심지어 다른 기자님들도 이 사실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네.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 여기다가 지금 더 문제는 헌법재판소 지금 문제 많죠. 그 헌법재판소에 공보관이라고 나온 이진 공보관이 뭐 얘기하는데 발음이 이상해. 맞아. 썰렁썰렁. 보셨어요? 봤죠. 근데 와. 알고 보니 그 사람 어디 출신이다? 중국 출생. 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아니요, 저는 있어요. 봤어요. 그 프로필 난 직접 봤어. 내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중국 출생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 제가 손수요 TV에 우리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자료 지금 우리 딱 박제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사라졌어. 그래요. 삭제했어. 그 나무위키잖아요, 근데.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중국 출생이 팩트- 적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팩트인지는 이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만 하여튼 발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의혹이 있고 이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오호헌 김참 아니 이런 이름을 누가 한국인이 이런 이름을 이름이 써요. 진짜 웃겨요. 그리고 김중화였나? 아니 그런 이름을 누가 씁니까? 배중화, 배중화. 오헌, 성황. 아니 지금 이런 이름을 누가 헌법재판소에 씁니까? 있는 사람이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진짜 다행히도 나경원 의원께서 어젠가 법안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무원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적 되게 좀 더 촘촘하게 보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 너무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아까 윤미향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미 빨리 중국인들이 네. 중국 국적 이게요. 저희가 단순히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오는 그냥 중국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100년 전에 청나라 때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그 3세가 되거나 그냥 그런, 네. 한국인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거나 한국에 대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는 반감이 없어요. 같이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 특히 건강보험 외국인 1등이 조선족과 중국인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온갖 혜택은 다 받아먹으면서 투표권도 얘기해 주세요. 투표권도 세상에 지방선거 투표를 중국인이 왜 합니까? 이거 뭐 외국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된다고요? 그 절대 다수의 외국인들이 다 중국인들 아닙니까? 80%, 아니 90%? 이럴 거면 그냥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세요. 뭐 있던 나라가 다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밖에 가서 우리가 외국인이면 밖에 가서 우리는 투표도 못하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들이 진짜 열받아하는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동산 정책을 23번인가 갈아엎으면서 대출도 못 받게 하면서 집값을 이만큼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중국인은 뭐 했다? 100%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타워팰리스를 샀다. 그 타워팰리스가 지금 최소 150% 정도 뛰었다. 여러분, 이게 나라냐고요. 화를 안 내게 생겼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 지켜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것을 얘기를 해도 언론은 안 써주고 답답해 맞습니다. 죽다가 이 개몽령을 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인 거고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특히 뭐 이 당 내에서도 한동훈 추종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비상계엄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놀랬겠느냐. 아니 세상에 그러면은 평소처럼 나와서 지지율 20% 초반 10% 후반대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말하면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계몽령이라고 불리는 비상계엄이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아파트에 불이 났어. 근데 요즘에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철문 닫고서 그냥 테레비 보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공부하고 핸드폰 띠띠거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디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유해가스가 막 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아파트 총책임자 관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재 비상 경보를 누른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링.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 상황은 무시하고 너 왜 내 단잠을 깨웠어? 새벽에 이거 나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밤 10시 반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괘씸하니까 너 꿀밤이나 맞아라고 꿀밤 때리는 이 악덕 갑질하는 아파트 주민이랑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블랙다고 내란 수결하잖아요. 그래 아파트를 혼란스럽게 한 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계몽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불났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화, 하는 속국화, 거예요. 쉐쉐거리는 이재명이 자연스럽게 다음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여러분. 자, 끝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핵이 정말 비상시국에서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대한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해야 합니까? 계획이 뭔지 우리 보수전사. 저는 네.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편향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게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기각을 보면서 그나마 신락 같은 살아있지 희망을 않을까? 많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게 정말 저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제가 활동을 시작하고 정치권에 투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인용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거지만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인간이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신의 영역이다. 뭐 어떤 프랑스 혁명이라던가 이런 게 다 뭐 철저한 계획하에 그렇게 그렇지 일어났겠습니까? 않죠. 뭐 미국이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인간의 계획하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요. 5.18 사태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태도 누군가 뭐 저는 신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요. 만약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는데 헌법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대한민국에 사실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는 권력을 일부 위임했습니다. 주권을 위임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관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범인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남의 인생을 재단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을 뿐이지 권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 권위를 다 실추시킨 자들이 멋대로 국민의 권력을 건든다면 저는 이건 엄청난 심판이 몰아칠 거고 아마 이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21세기에서 가장 앞선 자유혁명의 시대로 들어설 거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정식 군과 함께 오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중국 공산주의와 그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처해 있고 네. 그 상황을 정말 막고자 한몸 투신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복귀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청년들 미래 세대의 자유를 우리가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마무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매주 금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한번 와보시면요. 세상에 이렇게 커? 깜짝 놀라실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사관보다 제일 커요. 대사관 중에. 미국 대사관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아니 중국이 왜 주한 미국 대사관보다 그렇게 더 커야 되죠? 의리의리해요. 그리고 24층 세상에 그 위에서 이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멸공을 외치는 거. 저희가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대사관을 딱 가운데에 두고 그 주변을 행진을 하거든요. 멸공 행진이라고 해서 행진을 하는데 중국인들 일부가 저희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청년분들이 나와주고 계시고 시민분들, 국민분들 나와주고 계신데요. 자유 서방 선진국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민들 이런 분들은 반중 감정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CCP 아웃을 외치고 노 차이나를 외치고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직접 참여해서 한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반대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런 공격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멸공 페스티벌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입니다. 명동 네, 명동. 주중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영상 정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우리 또 멸공 페스티벌에도 여러분 직접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